한번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은 징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빨간 줄이 무조건 생깁니다. 순간적인 어떤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왕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저도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확인을 하면은 댓글도 다 봅니다. 거기서 이제 최근에 댓글이 몇 개가 있었던 게 명예훼손과 관련된 거였어요. 안 그래도 명예훼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뭐 한 두어 달 뭐 계속 그냥 민기적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바로 자, 여러분 명예훼손이란 게 뭘까요? 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또 특별법이 있어요. 좀 형이 좀 센데요.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 그렇게 또 나눠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되게 어려운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과연 명예가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변호사들, 지금 한국에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배웠던 거는 명예가 세 가지, 이 내적 명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 명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명예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구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구성 요소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내적 명예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존감. 그 다음에 외적 명예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명예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의 적시와 허위 사실의 적시를 또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의 적시, 사실인 경우, 여기서 우리가 사실의 적시라고 한다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견, 나의 견해와 대비되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게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의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실 중에서 허위인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나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실과 그 다음에 허위 사실, 두 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좀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굉장히 세네요, 그죠? 사실의 적시와 허위 사실의 적시 두 가지가 구별된다는 점 또 아셔야 되고요. 허위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 있고, 그 다음에 모욕죄가 있지 않습니까? 모욕죄.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 모욕죄에 해당하는 욕설 중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욕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쓰레기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죄랑 명예훼손죄 둘 다 모두가 또 하나의 요건을 또 갖춰야 되는 게 공연성입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과연 이게 명예훼손이냐? 여러 사람한테 안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론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과의 단독 대화방에서 했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면은 1대1 대화방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뭐 SNS에다 올리든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에다 뭐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하든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1대1 대화방에서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 한쪽 끝에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중간 어떤 스펙트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의 적시는 없지만
단순히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의견이야. 좀 약간 부정적 의견이야. 하지만 어떤 사실을 갖다가 근거로 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야 얘는 좀 약간 좀 무섭게 생겼대. 좀 무서운 애 같아. 얘는 좀 약간 기회주의자 좀 같지 않냐? 얼굴 생긴 게 좀 이상해.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과연 그건 명예훼손일까? 제가 볼 때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봐서 명예훼손이라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고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완벽하게 맞는 설명은 아닐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명예훼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 명예가 훼손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판사님도 그 사람이 아닌데.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직감으로 그냥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판단이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언제든지 명예훼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한번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은 징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빨간 줄이 무조건 생깁니다. 순간적인 어떤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가 있냐면 외국계 SNS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이쪽은 훨씬 더 정보력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찾으면 거의 다 찾아집니다. 특정이 됩니다.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교하게 잘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SNS라고 해서 마음대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명예훼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참 그게 여의치가 않은 게 이게 케이스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최근에는 굉장히 민감한 어떤 이슈들 때문에 좀 알려드리기가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한참 설명을 드렸지만 명예라는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조심하시라.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라. 이게 저의 첫 번째 명예훼손에 관련된 결론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